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요, 두 번째 단원, 이제 태풍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은 제가 이제 조금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은 관계로, 소리만 진행하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어쨌든, 태풍 단원에서는요, 이제 주로 나오는 개념들이 뭐냐, 이제 태풍의 생성에서 소멸까지의 단계를 우리가 주로 알아봤었죠. 그래서 이제 생길 때 어떤 환경에서 생성이 되느냐, 우리가 이제 저위도의 그 열대 해상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 이동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세 가지였죠. 그 무역풍, 편서풍, 그 다음에 북태평양 기단 요 세 가지랑 그 다음에 위험 반원, 안전 반원에 대한 개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멸 단계에서 어떻게 소멸을 하게 되느냐. 바로 그러면서 이제 그 태풍의 에너지원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개념들을 여러분들 가지시면서 문제를 풀어보면은 되겠네요. 자, 이제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면은요, 그림은 태풍의 발생 해역과 월별 평균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래요. 자, 여기서 일단 이제 태풍의 그 이동 경로랑 그 다음에 발생 해역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자, 일단 여기 발생 해역 그림을 좀 살펴보시죠. 자, 발생 해역은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 지역을 해당을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은 위도 30도를 여러분들 기준으로 한다고 그랬었죠. 자, 위도 30도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보다 남쪽 지역에서는 이제 이렇게 생긴 바람, 즉 무역풍이라고 부르는 요 바람이 주로 이제 불고요. 30도 위쪽은 이렇게 생긴 바람. 네, 그렇습니다. 편서풍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제 무역풍이나 편서풍이 정확히 어떤 바람이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고 나오는 범위에서 배우기 때문에 일단은 요 30도 기준으로 그냥 이렇게 모양이 나타난다. 그냥 그렇게만 일단 좀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고요. 자, 어쨌든 보면은 여기서 전반적으로 1월부터 뭐 5월까지는 여러분들 그렇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자, 6월, 7월, 8월, 9월, 10월로 갈수록 점점 오른쪽으로 지금 이동 경로가 치우쳐져 가고 있는 거를 여러분들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이때 이제 다른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그것보다는 다른 요소들이 좀 주로 되니까 한번 보기를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본 보시면 태풍은 편서풍대에서 발생하여 무역풍대로 이동한다고 되어 있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은 무역풍이 부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이쪽이 바로 편서풍대죠.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래서 기억본은 틀린 보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살펴보면은요. 우리나라에서 태풍에 의한 피해는 주로 7, 8월에 발생한다. 자, 여기 보시면 태풍이 결국 우리나라 요 지역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그럼 여기 우리나라 근처를 좀 지나가야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근데 지나갔던 건 언제입니까? 네, 그렇죠. 7월달하고 8월달에만 우리나라 근처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러니까 피해는 주로 7월이나 8월에 발생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 살펴보면은요. 디귿번 같은 경우에는 북위 25도 이상 해역에서 태풍이 발생하기 어려운 이유는 수온이 낮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태풍의 발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자, 태풍이 결국 발생하는 지역은 위도 5도에서 20도 근처였습니다. 그렇죠? 네. 위도 5도에서 20도에 어디? 네, 그렇죠. 바로 열대 해상이었죠. 네, 주교하니까 굵은 글씨로 씁시다. 그래서 위도 5도에서 20도의 열대 해상이었는데요. 자, 이 저위도 열대에서 무슨 특징이 있느냐? 그렇죠. 두 가지가 있었죠. 일단 온도가 굉장히 높다 보니까 뜨거운 열을 위에 있는 대기층에다 공급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바다다 보니까 바다는 당연히 수증기의 증발이 많이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 공급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한마디로 다시 한번 그림으로 나타내보면 이렇게 땅이 있는데 여기 위에 있는 공기 덩어리에다가 얘가 열도 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수증기도 공급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강한 상승기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게 이제 태풍이 되겠죠. 그래서 요 열하고 수증기 요 두 가지가 동시에 있어야만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여러분들 태풍의 에너지원이라고 그랬었죠. 그러면 이 둘 중에서 하나라도 공급이 안 되면은
태풍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위도 25도가 넘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온도가 그 북쪽으로 가서 낮아지니까 열 공급이 제대로 안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태풍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수온이 낮기 때문이다. 네, 맞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 해서 니은 디귿이 맞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태풍의 그 발생이랑 그 다음에 이동의 전반적인 그 경향성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요. 어쨌든 간에 살펴보니까 생기는 데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수증기. 이 두 가지의 공급이 있어야지만 강한 상승기류가 발달하면서 태풍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태풍이 생기고 나서 이동하는 거는 이제 생기는 지역은 이제 편서풍대고요. 그 다음에 이동하는 거는 무역풍대로 이동한다. 이렇게만 일단 해놓고 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14년도 수능 예비 시행 문제네요. 자, 그림은 어느 태풍이 우리나라에 접근하는 모습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요거는 이제 디귿번이 조금 중요한 보기가 되겠죠. 뭐 기억 니은은 그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번 먼저 보시죠. 태풍의 중심은 편서풍대에 위치하고 있다. 자, 그럼 일단 태풍의 중심이 어딘지 알아야 되겠죠. 자, 태풍의 중심이 지금 어딘지 보니까 여기쯤 되겠네요. 그죠? 자, 여기가 그럼 무슨 대냐? 그림을 보시면, 자, 여기 지금 선 그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렇게 선 그려져 있는 거 보이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어디예요? 자, 위도 30도, 그리고 위쪽에 있는 선은 35도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생성되고 있는 지역 자체가 위도 30에서 35도 지역, 그렇죠. 30도 위니까 편서풍이 불 수 있는 지역이죠. 네, 그래서 중심은 편서풍대에 위치하고 있다. 기억번 맞는 보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시면은요. 니은번은 이제 해안 지역에서 폭풍에 의한 피해는 만조일 때가 더 크다. 자, 요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니은번 보시면, 자, 이렇게 우리가 땅이 있다고 해볼게요. 요 위에 이제 집이 한 채 서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제 태풍이 보면은 이제 폭풍해일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폭풍해일이 무엇이냐? 그건 이제 여러분들 3단원 내서 다시 복습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문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제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고요.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해수면이 평상시 이렇게 있습니다. 평상시. 자, 근데 여기서 아무리 파도를 쳐봐야 이렇게밖에 안 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높이 올라오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이때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만조라고 하는 거는 밀물이 가장 많이 몰려왔을 때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수면 이렇게 축 올라오게 돼요. 자, 이때 폭풍에 일입으면은 이렇게 파도가 높은 파도가 발생을 하겠죠. 그러면서 이 파도가 어떻게 됩니까? 집을 삼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피해는 만조일 때가 더 크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니은번은 맞고요. 자, 디귿번 보시면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중심부의 기압이 낮아진다. 자, 여기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워하는 개념인데요. 자, 어쨌든 저기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 지금 두 가지 종류를 배웠어요. 저기압은 온대저기압이라는 게 있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열대저기압이었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열대저기압의 이름이 바로 태풍이었습니다. 자, 그럼 어때요?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기압이 낮은, 즉 저기압에 속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저기압이니까 저기압이 세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죠. 바로 기압이 낮을수록 저기압성이 강해지겠죠? 그렇죠. 저기압의 성질이 강화가 될 거고요. 이 말은 곧 태풍이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자, 기압이 이렇게 있을 때 이 기압이 상승을 하냐 또는 이제 하강 즉 낮아지느냐 이거에 따라서 태풍의 운명이 바뀌겠죠. 자, 기압이 내려가면은 저기압성의 성질이 강해지니까 그쵸 태풍이 강화가 되고요. 성질이 세기가 세지고 상승하면 반대로 그렇죠. 태풍이 약화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 육지에 상륙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봤던 문제에서 좀 기억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태풍의 에너지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열이었고요. 그렇죠? 또 하나는 수증기였는데요. 자,
육지니까 육지에 상륙하다 하면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수증기 공급이 안 되죠. 바다만큼의 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태풍이 세집니까 약해집니까? 네, 그렇죠. 태풍은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 태풍이 약화되면 중심기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상승을 하죠. 그래서 이제 저기압의 성질이 약해지면서 태풍이 보통 이제 육지를 통과하면 소멸을 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여기서도 살펴봤듯이 수증기도 없어지지만 어쨌든 처음에 태풍이 생기던 위도가 있죠. 그렇게 뜨거운 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열도 역시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함께 작용을 하게 되면서 세력이 약해지고, 세력이 약해진다는 얘기는 저기압의 성질을 많이 잃는다. 그러니까 기압이 올라간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은 중심기압이 낮아진다. 즉 태풍이 강화된다고 설명했으니까 디귿번은 틀린 부위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답은 기역, 니은만 맞으니까 3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서 자주 나오면서도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개념이 하나 등장했죠. 태풍이 기압이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 이거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기압이 높아진다고 하면 세력은 약해지고요. 그 다음에 낮아진다는 세력이 강해지는 그런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기압의 성질을 강하게 하는 거는 항상 기압이 낮아진다. 요거를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태풍이 우리나라나 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대륙을 통과하게 되면 무조건 소멸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두 가지죠. 지금 첫 번째로는 처음에 생기는 위도에서 위쪽으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열 공급이 중단이 됩니다. 그렇죠? 그때만큼 뜨거운 온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열이 공급이 안 되고, 두 번째로는 자기가 만들어지던 곳이 해상이죠. 그래서 특히나 수증기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많은 비를 쏟아내고 강한 비를 뿌리고 그 다음에 빠른 바람, 그래서 강풍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육지를 상륙하게 되면은 그만큼 바닷물에 만큼의 그 물이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수증기 공급이 안 돼서 태풍이 세기가 약화된다. 그리고 세기가 약화되면은 저기압의 성질을 잃으니까 기압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반드시 좀 서로 관계를 지어서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해 발생한 태풍의 이동 경로와 두 지점에서 태풍의 위성사진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업법 먼저 보시면요. A의 태풍의 눈에서는 상승기류가 활발하다. 자, 여기에 있는데, 일단 태풍의 눈이 어디입니까? 네, 그렇죠. 여기입니다. 여기. 가운데 표시된 이 까만 점이 바로 태풍의 눈이죠. 자, 그러면 여기 태풍의 눈은 왜 까만가? 그리고 상승기류가 발생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그 태풍의 구조에서 여러분들 자세히 보셨을 텐데 한번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여기에 이제 바닥이 여기가 이제 지표 또는 바다 지역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태풍이 생기게 되는데, 자, 여기서 태풍을 이제 이렇게 그 표면에서 그 아래쪽으로 그 저기압의 중심으로 모여드는 그 형태를 띄고 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모여드는 형태를 띄는데, 자, 여기서 이제 태풍의 구조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렇게 구름의 벽이 하나 있고, 이렇게 또 구름의 벽. 이렇게 높이 있는 이제 저기압이 되고요. 여기 이렇게 구름이 동그랗게 나타나게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공기가 모여들면서요, 이 공기들이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형태를 띱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그냥은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이렇게 상승을 해서 이렇게 나가는 형태를 띠게 되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태풍이라는 거는 초당 17m, 그래서 17m/s 이상의 속도를 보여주는 풍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심지어 저기압의 중심으로 갈수록 그 속도는 더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불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여기 중심부는 이렇게 오다가 너무 빨라져서 더 이상 안으로 못 들어가고 이렇게 회오리바람 형태로 나가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해오리바람이니까 여기 안쪽으로는 공기가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태풍의 중심부에는 공기가 있다 없다. 네, 그렇죠. 공기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공기가 부족해요. 자, 그럼 이 공기를 밑에서 채워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왜냐면 밑에는 이미 그 바다나 땅이나 이렇기 때문에 공기가 없죠. 그럼 그 공기를 어디서 채워야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로 위쪽에서 채워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위쪽에서 공기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는
하강기류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하강기류 때문에 여기가 날씨가 맑아지죠.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네,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를 우리가 태풍의 눈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러면 이 태풍의 눈은 기본적으로 아까도 봤듯이 검은 점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는 건 날씨가 구름이 없고 맑은 날씨이기 때문에 하강기류가 나타나는 걸 여러분들이 그것만 봐서도 알 수 있긴 한데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장 좀 많이 물어봤던 것이 태풍의 눈은 고기압인가요? 저기압인가요?를 좀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당연히 저기압이고요. 고기압이 아닙니다. 왜? 자, 고기압에서 여러분들이 하강기류가 나타난다는 건 다 알고 계시죠? 자, 이 관계는 맞습니다. 고기압에서는 반드시 하강기류가 나타나요. 근데 하강기류가 나타났다고 해서 고기압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태풍의 눈이라고 하면은 태풍의 눈은 완벽한 저기압의 중심이거든요. 그것도 열대저기압의 중심. 자, 근데 여기서 그럼 왜 하강기류가 나타나냐? 이유가 이거죠. 안쪽으로 공기가 못 들어가니까 그래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안쪽으로 못 파고들고 회오리 바람으로 올라가니까 어쩔 수 없이 위에서 채워주다 보니까 하강기류가 나타나서 맑은 것 뿐이지 하강기류가 고기압이라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조심하시길 바라고요. 자, 아무튼 보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태풍의 눈에서는 상승기류가 활발하다. 자, 이 보기 자체는 틀린 보기가 되겠죠. 네, 하강기류입니다. 하강기류.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다른 단어에서도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요. 상승기류가 발달을 하느냐, 하강기류가 발달을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기류가 발생한다는 거 반드시 잊지 마시고요. 자, 니은번 보시면 중심기압은 A가 B보다 낮다. 자, 보시면 A가 더 낮으냐, B가 더 낮으냐. 자, 여러분들 아까도 살펴봤듯이 기압이 이제 높아지느냐, 낮아지느냐로 세기가 세냐, 약하냐를 볼 수 있겠죠. 자, 근데 B 근처니까 B는 거의 소멸되기 직전이에요. 자, 그러면 소멸됐다는 얘기는 세기가 약하다는 얘기죠. 자, 세기가 약해졌다는 건 기압이 그렇습니다. 상승을 했다는 얘기예요. 상승하면은 세기가 약해지죠. 자, 그럼 A랑 B 중에서 누가 더 기압이 높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압으로만 따지면 B가 더 기압이 높아요. 대신 그만큼 태풍의 위력은 없죠. 자, 그러니까 A가 B보다 낮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됩니다. 그쵸? 기압이 낮을수록 저기압의 성질을 갖고 있고 그래서 더 셉니다. 자, 오른쪽에 양쪽에 있는 그림만 보시더라도 A 지점에서는 태풍의 눈이 아주 명확하게 잘 나타나고 있죠. 그러나 B에서는 태풍의 눈이 보이지 않고 이미 태풍이 형태를 거의 잃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심 기압은 A가 더 낮게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은요, A에서 B의 구간에서 우리나라 위험반을 처했다. 자, 이제 위험반은 안전반원에 대한 개념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는 게요, 문제집에서 설명하는 게 안 맞아서 여러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해요. 자, 문제집에서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들 믿지 마시고요. 왜냐면 그걸로 하면은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개념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그걸로 여러분들 공부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하는 설명이나 학교 수업 시간에 했던 설명 그리고 지금 하는 설명이 맞는 내용이니까 그리고 심지어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걸 좀 보도록 하시죠. 자, 어쨌든 위험 반원이냐 안전 반원이냐 일단 개념부터 다시 한번 잡고 가보도록 하죠. 자, 위험 반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피해를 많이 입는 지역이에요. 피해를 많이 입으려면 그렇죠. 바람이 많이 불어야 됩니다. 또는 비가 많이 내려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중요한 개념은 바람입니다. 비는 요거에 위험 반원이 아니어도 많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람이 세게 부는 거 또는 빠르게 부는 지역 그렇게 되면 이제 피해가 크겠죠. 그래서 그 지역 자체를 우리가 이제 위험 반원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 반원은 어떻습니까? 네. 안전반원은 안전이라는 거 보니까 피해가 덜 하다는 얘기죠. 아예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피해가 덜 하다는 거는 바람이 그만큼 약하다는 얘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험반원이냐 안전반원이냐 구분하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때는 편서풍대니까요. 이렇게 태풍이 이동을 합니다. 태풍의 이동 방향이에요. 이게. 자, 태풍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 자, 원을 하나 그리고 여기 이제 태풍인데요. 자, 태풍은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바람이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동 방향의 이쪽이 오른쪽, 이쪽이 왼쪽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동 방향의 오른쪽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은 자, 태풍의 이동 방향은 이렇고
회전 방향도 이렇습니다. 두 개가 서로 비슷하죠. 그쵸? 또는 같다고 할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같다고 하니까 같다라고 해봅시다. 그래서 태풍의 이동 방향하고요. 그 다음에 태풍 내부에 있는 바람의 회전 방향이 같죠? 자, 그러면 어때요? 내가 계단을 올라가려 그러는데 내가 가기 힘들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밀어주면 잘 갈 수 있겠죠? 나도 물론 가고 있긴 합니다만, 이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동 방향, 회전 방향이 똑같으면은 밀어준다는 효과가 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밀어주다 보니까 얘가 바람이 빨라져요. 바람이 빨라지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피해가 많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 지역을 우리가 위험반원이라고 부르게 돼요. 왼쪽은 반대겠죠? 요 이동 방향하고 회전 방향하고 반대니까 여기는 안전반원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반원인가 안전반원인가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시죠. 자, A에서 B 구간은 여기입니다. 자, 우리나라 보니까 왼쪽에 있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되겠죠. 어때요? 이동 방향하고 회전 방향하고 반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위험반원이 아니라 안전반원에 속하게 된다는 거 아실 수 있겠죠? 그래서 디귿번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니은만 맞는. 자, 여기서는 이제 니은번 보기는 뭐 그렇게 아까 앞에서 다른 문제에서 나왔던 거니까 얘기를 안 하도록 하고요. 기업번, 디귿번 살펴보면 어쨌든 이제 그 태풍의 눈에서의 특징을 물어봤죠. 태풍의 눈에선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나타나니 어떤 기류가 나타나는지가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졌었고요. 이건 이제 다른 문제에서도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기는 이제 위험반원이냐 안전반원이냐를 물어보는 거였는데 위험반원, 안전반원은 위에 나오는 태풍의 눈보다 더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뒤에서 다른 문제 풀어보면 알겠지만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된 부분들이니까요. 여러분들 반드시 좀 헷갈리지 마시고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개념도 아니니까 확실히 좀 숙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2012년 7월에 발생한 태풍 카눈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한번 골라보래요. 자, 한번 골라보도록 하시죠. 7월 16일에 태풍의 무역풍에 영향을 받았다. 자, 여기서는 이제 앞에 외웠던 개념들만 다 나오기 때문에 그냥 한번 해볼게요. 자, 7월 16일 여기네요. 그죠? 자, 위도 보니까 30도보다 위쪽입니다. 네, 그렇죠. 바로 이 지역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죠. 그래서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 기업번 맞는 보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한번 보겠습니다. 니은번은 그 7월 19일 03시 볼까요? 여기네요. 자, 03시에 전주지방으로 위험반을 속했다. 자, 전주지방 보니까 태풍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죠. 다시 한번 그림 그려보면은 요렇게니까 전주 지역은 이동 방향, 회전 방향 똑같으니까 위험 반원에 속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번도 맞는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기 살펴보시면 디귿번은 태풍이 육지에 상륙한 이후 세력이 약해졌다. 보니까 자, 우리나라 상륙한 이후에 태풍이 급격히 소멸을 하게 되죠. 그렇다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육지에 오면서 세력이 약해졌는데 이 이유가 두 가지였죠. 그렇죠. 첫 번째로 위도가 이제 올라가다 보니까 온도가 낮아져요. 그죠? 온도가 낮아지니까 열 공급이 안 됩니다. 그쵸? 그리고 위도 그 다음에 육지로 상륙을 하게 되면서 육지는 당연히 수증기가 없죠. 수증기 공급이 물이 없죠. 물.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더 이해가 되겠네요. 그래서 물이 없으니까 수증기 공급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열도 공급이 안 되고 수증기도 공급이 안 되고 이게 태풍의 에너지였는데 에너지원이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태풍이 점점 세기가 약해져서 소멸을 하게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이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이제 문제 풀어봤던 개념들만 가지고 풀어봤는데요. 뭐 그렇게 앞에서 했던 거 확실히 익히셨으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2012년 8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태풍 볼라벨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보래요. 여기서는 이제 니은번 보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테니까 니은번 보기에서 좀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앞에서 했던 대로니까요. 그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 보시죠. 태풍이 서해상을 통과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위험반원에 속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통과를 하면서 위험반원, 안전반원 개념에서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죠. 자, 우리나라에 있는 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태풍의 이동 방향하고 회전 방향이 일치하니까 위험 반원이죠.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위험 반원에 속했다. 이게 맞게 되고요. 자, 관건은 니은 번복이죠. 태풍의 영향권에 속할 때 태풍의 서울의 풍향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반시계 방향으로 변했다. 자, 여러분들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되는데요. 태풍이나 이제 온대적 기압이나 이런 거 할 때 이제 풍향이 시계 방향으로 변하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느냐, 이걸 판단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기존에도 이제 문제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출제가 될 건데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많이 틀려서 그래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많이 틀리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들은 틀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자, 시계 방향으로 변하느냐,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느냐. 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비슷하게 그려놓고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자, 태풍이 일단 여기 위치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울이 한 여기쯤에 있다고 해보죠. 자, 그러면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태풍은 저기압이죠. 여기 위치가 이제 저기압 중심이거든요. 왜냐면 여기 지금 태풍 중심이라고 써 있으니까 태풍 중심이라고 써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저기압의 중심입니다. 자, 그럼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항상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간다. 그래서 바람이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고 이렇게 불고 그럼 서울에서도 이렇게 불겠죠. 그쵸? 자, 이렇게 불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우리가 한번 첫 번째 시기에 도는 거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두 번째 시기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안 헷갈리게 나머지는 지우고요. 자, 두 번째 단계에서 이번에는 이동을 해서 태풍이 여기까지 이동을 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색깔도 바꿔보죠. 이 색깔로 넣는 게 좋겠네요. 자. 역시 여기도 저기압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반시계를 불어 들어가는 양상을 띠는데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서울에서도 이렇게 불어 들어가는 양상을 띠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2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경우에는 이렇게 움직이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세 번째는 이제 여기에 태풍이 이동을 했겠죠. 자, 이 경우에도 역시 저기압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렇게 반시계로 불어 들어오겠죠. 서울에서 보면 이렇게 불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겠습니다. 자, 태풍이 점차적으로 이동하면서 1, 2, 3으로 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서 전반적으로 변하는 양상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서울에서는 태풍이 1번 시기, 그래서 1번 시기에서는 서울에선 바람이 이렇게 북동풍이 불었죠. 네, 북동풍. 그래서 이제 남서쪽으로 보는 이제 북동풍이 불었고요. 2번 시기에서 보니까 거의 동풍에 가까운 약간의 남동풍이 불었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남동풍이 불었네요. 그래서 태풍의 풍향이 지금 이런 식으로 변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 방법을 써보시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소 A가 있고 태풍이 이렇게 지나갔다고 하면은 여기 있을 때는 이제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렇게 들어갈 테고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역시 이럴 때는 이번에는 반대로 반시계 방향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헷갈린다? 그럼 한번 이렇게 직접 그려보면서 어떻게 변하는지 방향을 표시해 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아무튼 보면은 서울은 반시계 방향으로 변했다는데 지금 여러분들 문제 그려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변했죠. 네,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번 살펴보시면은요, 태풍이 육지에 상륙한 후 중심기압은 낮아졌다. 자, 중심기압이라고 하면 아까도 얘기해 드렸죠. 중심기압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태풍이 세졌다는 얘기인데, 실제로는 상륙한 다음에 세기가 점점 약해지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되겠죠. 자, 이제 기억 보기나 디귿 보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앞에서 이미 살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어려움은 뭐였냐? 가장 큰 어려움은 당연히 이제 니은번 보기가 가장 큰 어려움이 없겠죠. 그래서 니은번 보기 여러분들 요거 헷갈리면요 직접 그려가면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또 이제 비슷한 문제가 뒤에서 또 나오고요. 그러면 이제 또 틀리기가 십상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한번 그려보시면서 잘 좀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태풍의 이동 경로를 그 다음에 나는 A, B 중 한 관측소에서 시간에 따른 풍향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골라보래요. 자, 여기서 보면은 뭐 이제 기억이나 니은, 디귿 전부 다 앞에서 했던 내용이니까요. 다시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시죠. 자, 기억번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기억번 보시면은 태풍이 육지에 상륙하면 세력은 약해진다. 네, 당연한 얘기죠. 왜 그렇습니까? 네, 맞습니다. 열도 공급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수증기도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열의 공급하고 수증기의 공급 두 가지가 다 안 되다 보니까 세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보기가 되고요. 니은번 보시면은 10시의 풍속은 B보다 A에서 클 것이다. 자, 바람이 빠르냐 느리냐. 자, 일단 보면은 10시에 태풍이 여기에 있거든요. 자, 그러면 태풍이 지금 이렇게 불고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풍속이 빠르냐 느리냐는 당연히 위험반원, 안전반원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자, 왜냐하면 A랑 B는 지금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에 B는 오른쪽에 있고 A는 왼쪽에 있죠. 이렇게 반대쪽에 있기 때문에 어딘가는 피해를 더 많이 받을 것이고 어딘가는 피해를 더 적게 받게 되겠죠. 자, 그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B 쪽이 태풍의 이동 방향과 바람이 부는 방향이 같은, 즉 위험 반원이 되고 A 방향은 안전 반원이 되죠. 그래서 누가 더 풍속이 빠르겠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바로 B가 더 빠르게 되겠죠. 그래서 풍속은 A에서 더 클 것이다 라고 하는 보기의 문항은 틀린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디귿번 보기 보시면 나와 같은 풍향 변화는 B에서 나타난다고 되어 있는데, 자, 지금 나번을 보겠습니다. 나번은 지금 풍향이 어떻게 변했나요? 네, 4시에서는 여기, 10시는 여기, 16시는 여기였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아이고, 이거 색깔이 겹치네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변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어때요? 여기서 봤을 때 4시에는 이쪽에 태풍이 있겠죠? 여기서 보면 헷갈리니까 여기서 해봅시다. 자, 지금 4시, 10시, 16시 이렇게 되는데 그럼 이렇게 바람을 쭉 한번 타고 가보세요. 그럼 태풍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고 10시에서는 태풍이 이쪽, 16시에서는 태풍이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태풍이 지금 이렇게 이동을 했다는 얘기고 관측소는 태풍의 진행 방향의 왼쪽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B입니까? A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A 위치가 되겠네요. 그러면 나와 같은 풍향 변화 B에서 나타난다. 틀린 보기가 되죠. 네, 그래서 기억번 하나 맞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 문항은요, 앞에서 살펴봤던 개념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크게 뭐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혹시나 모르겠으면은 앞 단원에서 자세히 앞 번호 문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놨으니까요. 그거 보시면서 다시 한번 익히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도록 하시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2012년에 발생한 두 태풍 중심의 이동 경로와 당시의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을 나타낸 것이다. 옳은 것을 골라보래요. 자, 기억번 먼저 보시죠. 삼바가 A 지점을 통과할 때 서울은 안전반원에 속한다. 자, 삼바가 A 지점인 거 보니까 여기네요. 그쵸? 자, 여기서 부른 것 또 한번 보겠습니다. 삼바 이동 방향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태풍 부는 거 보니까 이렇게 불겠죠. 반시계를 보니까. 자, 서울 지역 어떻습니까? 태풍의 이동 방향하고 바람의 회전 방향이 서로 정반대죠. 네, 그러면 서울은 안전반원에 속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번 보기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서울은 안전반원에 속하네요. 니은번 보시죠. 볼라벤의 세력은 우리나라를 통과한 후 더욱 강해졌다. 이거 어떻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 통과한 다음에 곧바로 소멸을 했죠. 중국 대륙으로 살짝 올라가서 그렇다는 것. 우리나라상 통과한 다음에 세력이 급격히 약해지면서 죽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틀린 보기가 되겠죠. 자, 판권은 디귿인데요.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은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자, 일단 태풍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넘어가도록 하죠. 자.
태풍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도 5도에서 25도 사이에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30도 미만인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태풍이 이동하는 경로를 그려보자고 하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경로가 되겠죠. 자, 이렇게 이동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 이쪽에 이렇게 부는 바람, 그렇죠? 30도 밑에는 바로 무역풍 때문에 이렇게 간다고 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바람이 실제로 무역풍의 오른쪽 90도 이렇게 힘을 받는다 그랬죠. 그래서 그 방향대로 태풍이 움직이기 시작을 한다. 그랬다가 위도 30도로 올라가게 되면은 요 바람을 받게 되죠. 네. 요 바람의 이름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편서풍입니다. 그래서 편서풍으로 인해서 방향이 슬슬 꺾이기 시작을 하고 역시 이쪽으로 힘을 주다 보니까 원래는 꺾여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죠? 아유, 그림이 잘 안 보이죠? 좀 더 흐리지만 딴 걸로 해볼게요. 이렇게. 실제로는 이렇게 가야 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가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여기에 존재하는 아주 강력한 고기압. 네, 그렇습니다. 북태평양 고기압의 존재 때문이라고 수업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이 북태평양 고기압. 고기압이니까 저기압은 고기압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막히면서 못 가게 되고 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은 이렇게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위도를 기준으로 해서 30도 미만하고 30도 이상은 어떻습니까? 30도 미만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30도 이상은 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두 군데에 다 관여를 하시는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북태평양 기단이에요. 북태평양 기단은 전반적으로 휘는 정도의 영향을 준다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 북태평양 기단이 이쪽으로 조금 더 세력을 확장해 왔다 그러면 태풍은 움직일 때 여기롭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북태평양 기단이 거꾸로 이쪽으로 약해지게 되면은 태풍도 이쪽으로 더 움직일 수가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되죠. 자, 이렇게 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어쨌든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여름철에 강한 기단이란 말이에요. 그쵸? 여름철. 그 다음에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가서 점점 동남쪽으로 이렇게 세력이 약해질 겁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 10월로 갈수록 태풍이 7월, 8월, 9월, 그 다음에 10월로 갈수록 태풍이 오른쪽으로 휘는 정도가 달라지는 거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여러분들 앞에 문제에서도 보셨다시피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가 표시해놨던 게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거 한번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어쨌든 간에 디귿번 보면은 이제 삼바 접근 시에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요만큼이었고 볼라변 접근 시에는 좀 더 강했네요. 그쵸? 요만큼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자, 그거 그리고서 이제 태풍의 이동 경로 보니까 삼바 어때요? 삼바일 때 북태평양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그쵸? 여기는 절대 침범 못해요. 이렇게는. 자, 그리고 볼라변은 어떻습니까? 볼라변 접근할 때도 역시 볼라변 접근할 때 북태평양 고기압에 따라서 볼라변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자, 그러면 고기압 세력은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충분히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디귿번은 맞는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북태평양 고기압 세력은 이동 경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답은 이제 기억 디귿이 맞으니까 3번이 되겠죠. 자, 여기서 살펴보셨다시피요. 이제 태풍이 이동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무역풍하고 편서풍 그리고 휘는 정도를 결정하는 바로 북태평양 기단까지 이렇게 세 가지 요소가 같이 작용을 하게 된다. 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수업 때도 간단히 얘기했었지만요. 다시 한번 확실히 좀 익혀둘 수 있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2012년 한반도에 영향을 미친 새 태풍의 이동 경로를 나타낸 것이다. 옳은 설명을 골라보래요. 여기 있는 보기들을 앞에서 다 했던 내용이니까요. 혹시나 설명을 듣고 모르겠으면은 앞에 문항 보기 한번 다시 들어보시도록 하고요. 여기서 간단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기억법 보시면 볼라벤이 서해를 통과하는 동안 서울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자, 볼라벤 보겠습니다. 볼라벤은 지금 여기서 만들어져서 이런 경로를 따라서 쭉 올라갔어요. 그죠? 그럼 우리나라 서울 여기쯤에 있겠죠? 자, 서울의 풍경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1번 시기,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자, 1번 시기에서는 풍향이 이렇게 움직였고, 그죠? 2번 시계선 이렇게, 3번 시계선 이렇게 움직였네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변했죠. 그래서 서울의 풍향은 시계 방향으로 바뀌었다. 기업법 맞는 보기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번 보기 보시면은요. 삼바는 남해안에 상륙한 이후 중심기압이 급격히 낮아졌다. 자, 보시면 삼바가 지금 제주도에 남해안 상륙한 거는 여기쯤이 되겠네요. 그죠? 아니군요. 잘못 봤어요. 삼바 여기쯤. 자, 여기서부터 어때요? 올라간 다음에 곧바로 소멸 장소로 도달을 하게 되죠. 그렇다는 건 어떻습니까? 여기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거예요. 세력이 약해졌다는 얘기는 기압이 어떻게 됐다? 그렇죠. 저기압의 성질을 잃으니까 기압은 그만큼 올라갔다. 그래서 중심 기압이 급격히 낮아졌다는 얘기는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번 보기는 틀린 보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은 제주도는 세 태풍 모두에 대해 위험 반원에 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위험 반원이냐 안전 반원이냐 하는 거는 이동 경로의 왼쪽에 있느냐 오른쪽에 있느냐의 관건인데요. 자, 삼바 보시면 어떻습니까? 삼바 보니까 삼바 이동 경로의 제주도가 왼쪽에 있네요. 당장 안전 반원이 나오네요. 틀린 보기. 그쵸?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뭐 앞에서 봤던 내용 그대로 복습이기 때문에 따로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 문항으로 가보도록 하시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태풍이 우리나라 부근을 통과하는 동안의 중심 기압을 24시간 간격으로 나타낸 것이다. 설명으로 옳은 거를 한번 골라보래요. 자, 우리나라니까요. 역시 여기서도 또 그냥 보겠습니다. 기업법 먼저 보시면은 A에서 C를 지나는 동안 태풍은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 자, 근데 우리나라 보면은 우리나라는 무조건 위도 30도 이상인 지역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심지어 38도 선도 존재하는 38선이라고 옛날에 불렀던 그만큼 30도가 높기 때문에 여기서는 바람이 주로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30도보다 낮아야지만 무역풍의 영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번은 어때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았다는 얘기는 엄연히 틀린 보기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번은 틀리고요. 니은번 살펴보겠습니다. 태풍이 남해상을 통과하는 동안 부산은 위험번에 속했다. 자, 남해산 통과하는데 남해산 통과하는 과정 보면 여기서 A에서 B 과정을 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요만큼. 자, 그럼 어떻습니까? 부산은 이동 방향하고 회전 방향하고 반대인 지점에 속하게 되죠. 그러니까 안전반원입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틀리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C번, 디귿번 보시면 태풍의 세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강했다. 자, 요거는 물론 당연히 이제 갈수록 태풍의 세기가 약해진다는 건 여러분들이 아까도 얘기를 들어서 익히 알고 있겠지만 여기서는 또 하나 이렇게 값을 줬어요. 자, 요게 바로 기압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기압 읽어보니까 990이래요. 단위는 헥토파스칼이라고 불러요. 요거. 헥토파스칼. 뭐 헥토파스칼이란 단어는 일기예보 조금만 이제 주의 깊게 들어보셨으면은 다 나오는 단위 중에 하나고요. 자, 어쨌든 A나 B에서는 지금 기압이 990. 근데 C는 1000으로 올라갔어요. 자, 여기로 오면서 기압 상승이 일어났죠. 기압 상승이라고 하면은 저기압의 성질을 잃으니까 태풍이 세기가 약화가 됐다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그러니까 세력은 A에서가 C에서보다 가겠다는 말은 맞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답은 디귿만 맞는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뭐 앞에서 나왔던 내용 아까 방금 그 전 문제에서도 봤듯이 계속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자, 다음 문제 보면서 같이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태풍의 중심이 제주도 부근을 지나가는 동안 제주도에서 관측한 기상요소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 태풍의 중심은 15시경에 제주에 가장 근접하였다. 자, 그러면 15시경에 제주에서 가장 크게 피해를 입었다고 할 수 있겠죠? 15시, 여기네요. 그쵸? 여기 표시해놓고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 이렇게 표시해놓고 문제 보겠습니다. 자, A는 기압, B는 풍속이다. 자, 여러분들, 어쨌든 제주도에 태풍이 가장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자, 태풍의
중심 쪽이 어쨌든 기압이 가장 낮은 지역이죠. 그렇다는 건 뭡니까? 가까이 올수록 기압이 낮았을 텐데요. 자, 그럼 보세요. 15C에 가장 낮았던 거 A랑 B. B는 내려가고 있어서 그 뒤에도 더 낮은 값들이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만 A 같은 경우에 15C 근처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A가 기압이겠죠. B는 어떻습니까? 근데 B는 15시경에 가장 빨랐던 부근에서 가장 빨랐던 걸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컸던 걸로 값이. 그렇다는 건 뭐예요? 값이 태풍이 지나갈 때 가장 크다는 거는 당연히 비가 내리는 양이거나 아니면은 바람의 세기가 되겠죠. 근데 이제 강수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풍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는 기압, B는 풍속이다라는 보기 기억번은 맞게 되겠네요. 자, 니은번 보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제주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일반적으로 아까 봤던 그림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천천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오른쪽을 좀 보세요. 여기 풍향 표시가 되어 있죠. E는 당연히 이스트, 동이고요. N은 북. W는 서, S는 남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대에 따라서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볼게요. 한번 13시부터 한번 볼까요? 자, 13시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한번 오른쪽으로 쭉 끌어가 보니까 무슨 쪽이에요? 북동쪽이죠? 자, 그러면 제주도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북동풍이 처음에 불었어요. 북동풍이라고 그러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가는 방향이니까 이렇게 됐겠죠. 그쵸? 13시에는. 네. 북동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를 보면은 한 여기쯤을 해볼까요? 어디냐면 한 19시쯤 해볼까요? 19시? 네. 19시에서 보니까 이렇게 돼서 어떻습니까? 네. 북서풍으로 바뀌었죠. 자, 북서풍은 이렇게 부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북서풍은 여기서 이제 19시가 되고요. 그랬다가 22시나 23시로 가게 되면은 남서풍으로 바뀝니다. 남서풍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변하는 양상이 어떻습니까? 네, 이렇게 변하죠. 자, 이렇게 변하는 거 보면 이거 시계 방향이에요? 반시계 방향이에요? 네, 그렇죠. 여러분들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니까 니은번 제주의 풍향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하였다는 말은 맞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죠? 니은번 맞는 복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제주는 태풍의 안전반원에 위치했다. 자, 이걸 좀 볼까요? 자, 아까 그렸던 태풍 풍향을 한번 그대로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13시에 태풍이 이쪽 방향에 있었습니다. 그쵸? 항상 태풍 중심이니까. 19시는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여기. 23시는 여기.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태풍이, 아이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겠네요. 그쵸?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쭉 올라가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었는데, 그죠? 자, 그럼 어떻습니까? 여기가 지금 태풍의 이동 방향이 이렇습니다. 그럼 바람 그려보면 이렇게니까 태풍의 이동 방향하고 제주도가 있는 쪽은 풍향이 반대죠? 태풍의 이동 방향과 바람이 부는 방향. 그러니까 여기는 위험반원입니까? 안전반원입니까? 네, 그렇죠. 여기는 안전반원이죠. 그래서 태풍은 제주도는 태풍의 안전반원 위치에 다 디귿번호 만든 보이게 되겠네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지도 형태로 문제가 내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했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그래프 해석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 거기 이제 북동남서 요 이제 동서남북 방향을 영어로 써놓은 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풍향을 직접 그려야 된다는 게 조금 많이 난이도가 높죠. 거기다가 이제 디귿번 보니까 위험반원인지 안전반원인지 이거를 풍향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어느 정도 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들한테 부담이 될 텐데요. 이제 푸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그림을 안 그리고 풀면은 여러분들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그림을 좀 그려가면서 제가 했던 것처럼 해서 문제를 좀 풀어볼 수 있도록 하면은 좋겠습니다. 자, 태풍 단원의 기출문제 풀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